듣기 어려운 말씀들, 그 분위기들, 그리고 그때 학술적으로 가장 논의됐었던 불교와의 관계에 대한 태산종사님도 말씀이나 당신의 의견들을 가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진타원님께서 사실 이제 두 분에게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당신은 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 모시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묻어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저 이제 그냥 좀 묻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이제 두 분들이 다 말씀해 주실 텐데 내가 무슨 말씀을 할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뭐 별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또 오늘 참석을 해야 되게 생겼어서 원불교 사상연구원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원불교 사상연구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더니 원불교 사상연구원 홈페이지 첫 화면이 탁 뜨는데 원광대학교 원불사상연구원 이렇게 교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원불사상연구원 일부러 그랬나?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불 교자를 뺀 거는 원불이라는 사상에 대한 이런 연구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가? 이 우리 연구원에도 어떤 개벽의 기미가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하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데는 요즘 이제 이러한 인터뷰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성혜영 선생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선생님 계신가요? 가셨나요? 네, 그 종교학과에 계시는 선생님이시죠. 그 성혜영 선생님이 불교진흥원에서 강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종교는 죽어야 한다. 이러면서 과거의 종교는 죽어야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그 하신 말씀이 종교 넘어 종교라고 하는 말씀을 전에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종교 이후의 종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유튜브도 보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던 차여서 그러는지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뭐 개벽의 기미를 여기서 좀 드러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혜영 선생님이 그 저기를 하신 그 내용에 종교 넘어 종교, 종교 이후의 종교를 얘기하시면서 앞으로의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10대, 20대의 이 종교 성향에 대한 이 자료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10대, 20대의 종교에 무관심하다 하는 게 78%래요. 80%가 10대, 20대는 종교에 관심 없다. 근데 그 무종교다. 무종교인 이후의 거의 70%가 관심 없다. 그래서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관심 없다. 이런 거래요. 근데 이런 중에서 우리는 원불교를 내세우고 어떻게 앞으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 이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을 개벽함으로써 참문명 세계를 건설하자 하는 게 원불교 개교에서 드러나는 그 키워드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데서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또 하나의 자료를 소개하는데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불교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사람 2021년 자료예요. 21년까지 자료인데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숫자가 640만 명이래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불교 인구가 300만 명이 줄었대요.
이러한 그 데이터가 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들여다본 것 중에서 우리 교단 3대 설계입니다. 우리 교단 3대 설계를 보면서 우리 연구원의 방향하고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교단 3대 설계의 원불교 문화창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불교학의 체계 확립, 교학의 심화와 확대에 의한 원불교 사상의 정립 및 보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실천 과제로서 원불교 사상의 보편화에서는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교학대와 타대학 간의 교류, 그리고 인접 학문 및 관련 학문의 이해와 수용 능력 확대, 동서양 사상과 역사에 대한 연구 작업 선행, 교학 이념 논쟁에 의한 사회적 접근 시도, 그리고 교학과 문화 교류에 의한 다양성 추진, 원불교 사상연구원의 활동 확대 및 교정원과의 연계 활동 고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실천 과제 2에는 교학 연구 인력 육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좀 빼겠습니다. 인력을 확보하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그런 인재들이, 그리고 학제 간 교류와 연구 영역 확대, 그리고 각 교육기관은 원불교 사상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교학연구팀 운영, 교단적 차원에서 교학연구 육성 사업 추진, 이게 교단 3대 설계의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원불교 교단적으로 지향하는 것과 우리 사상연구원이 가야 될 방향이 결코 다르지 않구나,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가요? 정말 그 평가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으로 자체평가가 CDEF 그 자체평가가 CDEF.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러한 교단적인 3대 설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응답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넓게 보진 못하고, 우리 저희 원불교 사상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런 자료들, 월예회, 그리고 학술 세미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강연이라든가 거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 그리고 원불교 사상과 종교 문화 이런 데 발표된 논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봤어요. 그런 그 발표를 보고,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논문들이 우리 저기 논문을 쓰신 분들은 아시죠? 논문 인용 지수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인해 봤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20년부터 요즘 요 근래 그 6, 7년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된 것이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평가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개벽되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대명천지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원불교를 이끌어가는 앞으로 세대는 대명천지의 세계에서 정신 개벽을 해나감으로써 우리 원불교의 입지를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과학문명, 물질 개벽, 그리고 자본입니다. 자본주의가 이 물질 문명과 어떻게 결합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물질 개벽, 정신 개벽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원불교를 정토해 나가는데, 그리고 우리 사상연구원이 앞으로 인식해야 될 시대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원불교학을 어떻게 확립해 나가고 앞으로 원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가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 그 영향,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 나가야 될까를 여기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확장해 나가고 교단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게 원불교 사상연구원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는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학대학 교수님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죠. 그러나 또한 우리 그 전체적으로 또 연구 인력이 이제 이렇게 연구 인력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미 원불교학 교학대학을 통해서 배출된 박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박사들이 학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과제도 주고 발표도 시키고 해가지고 연구 활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연구원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우리 원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이런 교무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런 베이스를 충분히 넓혀 나가는 이런 역할을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도 우리 부원장님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 학문에 대한 그 관심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논문 제목 같은 걸 좀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원불교 동양 사상뿐만이 아니라 인접 학문, 아까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은 완전히 물질에 관한 것이잖아요. 물리학과 화학이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이 이 생물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거는 다시 접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물질과 생명, 정신과 물질이 어떤 관계로 유지되어 가야 되는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정신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해 나가는,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고 탐구를 해나가는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저는 AI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열심히 들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AI와 로봇이 결합하게 되면, 앞으로 AI와 로봇이 결합하게 되면 세상의 모습이 많이 바꿔질 거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AI와 로봇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인간처럼 인간화된 그 기계, 그 로봇은 기계잖아요. 기계가 출현할 것이다.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거는,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기계화된 인간 문제. 앞으로 기계화되어질 인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정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시는 이 대종사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적인 메시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대단한 화두로 던져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데서 간단하게 한다고 저도 시작하면 100분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바른 정신으로 부하고 바른 정신으로 사용하자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 그 연구원과 그 교단에서 기록유산
내대한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하는 참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굉장히 기도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신진학자를 등용하는 그런 신진학자들이 자유롭게 기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우리 연구원을 중심으로 마련될 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종교부 이 연구원에서 나오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그 저널들에 우리 그 새롭게 신진학자들이 말하자면 박사학위 금방 졸업한 사람들, 지금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저기도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지? 심사도 받아야 되고 뭐 그래서 뭐 등재지에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그 장벽을 없앨 수 있는, 허물 수 있는 자유롭게 기고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거기에서 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동시에 거기서 길러진 그런 그 인재들이 우리 앞으로의 아까 오늘 세상과 종교문화라든가 그런 이제 앞으로의 이런 논문과 이런 발표 외에 이런 상당한 인재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우리 그 연구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교단과의 관계. 앞으로 우리 교화를 위해서 실천교화라든가 이런 데서 교단 그 3대 설계에 있잖아요. 교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함께하는 그런 작업들이 연구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말씀하지 못할 내용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사장연구원 사실 저까지 해서 이제 원장님, 부원장님, 저 사무국장까지 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책임연구원 2분과 직원 1분이 이제 이 연구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뭐 작은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갈 거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에게 또 사상연구원의 발전이나 또 미래 방향이나 이런 거에 제언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의 말씀도 해주시고 원래 연구 발표회 때도 이렇게 장을 마련해서 저희들에게 또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말씀들을 듣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사상연구원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후진들이 더 노력하는 것으로 앞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간담회 자리를 마무리를 차담회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